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궁금증을 똑소리나게 해결하는 똑소리보험의 한쌤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보험 리모델링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언제 쓰일지 모르지만 없이 살기엔 불안한 보험, 막상 가입하려는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돈이 없더라도 꼭 가입해 두어야 하는 보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고객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특약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알아서 대충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3인 가족 보험료로 만약에 매달 25만 원을 낸다라고 했을 때 20년 납이면은 총 6천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6천만 원짜리 상품을 240개월 할부로 가입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비싼 상품을 가입하는 것인데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믿고 맡기거나 귀찮고 바빠서 대충 가입한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더 이상 보험 가입 실패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꿀팁과 돈이 없어도 꼭 가입해야 되는 보험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보험 가입 시 꼭 필요한 보험 1순위는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을 모르는 분은 없겠죠. 실손보험은 실손의료보험의 줄임말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MRI, CT 검사 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보안용으로 출시된 상품입니다. 자, 그럼 먼저 세대별 실손보험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9년 7월 달까지 가입한 실손은 표준화가 되기 전의 상품으로 1세대 실비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입원 시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100% 실손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이후에 2009년 8월부터 가입한 실손은 2세대 실손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표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입원 시 10%의 본인 부담금이 생겼습니다. 2013년 4월부터는 15년 보장 주기 변경 재가입 조건이 생겼습니다. 이때 가입한 2세대 실손 가입자는 15년 뒤인 2028년 4월에는 그 당시 판매하는 세대의 실손으로 재가입하게 됩니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달까지는 착한 실비라고 불리는 3세대 실손보험입니다. 3세대부터는 급여는 10%, 비급여는 20%의 본인 부담금이 생겨서 비급여 3종을 따로 분류했습니다. 비급여 3종이란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치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 MRI, MRA 등이 있습니다. 21년 7월부터는 4세대 실손으로 급여 20%, 비급여 30% 본인 부담금이 생겼습니다. 비급여 3종은 3만 원과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세대 실손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료 차등제입니다. 비급여 지급 보험금에 따라 차등 할증됩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을 이용할 때마다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보험 1순위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혜택을 충분히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분들은 실손보험이 불필요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실손보험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입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실손보험은 포괄적인 보장을 하고 보험료 지급이 잦기 때문에 가입자의 건강 상태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치료한 내용으로 인해서 실손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가능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빠르게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많이 가입한다고 더 많은 보장을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여러 개를 중복 가입해도 중복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실손보험 납입 중지 또는 사후에 환급을 신청하세요. 그리고 직장에 단체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돼 있다면 실손보험 납입 중지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실손보험은 비갱신 상품이 없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가입 전에 갱신시 보험료 인상률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험료가 계속 갱신되면 소득이 없는 노후에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반드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정액형의 상품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실손보험은 경제적 위험을 대비할 수 있고 유용한 혜택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필수 보험이자 1순위 보험입니다. 그리고 실손보험과 더불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짝꿍처럼 넣어드렸는데 요즘은 단독실비로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독실비에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특약으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또는 종합보험 가입 시 꼭 배상 책임은 필수로 가입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두 번째 꼭 필요한 보험은 바로 3대 진단비 보험입니다. 3대 진단비 보험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과 관련된 진단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3대 진단비가 중요한 이유는 통계청 자료 중 2023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보면 암, 심장, 뇌혈관 질환이 사망률 최상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중대 질병들은 진단받았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면 그때 오는 소득 상실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치료가 길어질수록 환자는 물론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질환입니다. 자, 3대 진단비 중에서 첫 번째 암보험은 암에 대한 진단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전통적으로 암 진단비를 많이 가입했지만 요즘은 암 진단 후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등의 치료를 보상하는 치료비 보험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암 진단비는 일반암, 고액암, 전이암, 재발암 진단비 보험 등 여러 가지 특약이 있습니다. 그중 우선순위는 일반암 진단비입니다. 일반암 진단비로 준비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고액암 진단비의 경우는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암 중에서도 치료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뼈암, 뇌암, 췌장암, 백혈병 등과 같은 암만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고액암들은 전부 일반암 진단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범위가 좁은 고액암 진단비는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다만 가족력으로 고액암이 있으시다면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재진단암 진단비의 경우는 말 그대로 암이 다시 발병되는 경우를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내용만으로 보면 암이 다시 발병하면 진단비를 한 번 더 보장해주는 내용이라서 좋아 보이긴 한데 암 발병 후 1년에서 2년 면책기간이 존재하며 일반암 진단비에 비해서 보험료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살면서 한 번 걸릴지 말지 모르는 암에 대해서 2번 걸릴 것을 염려하여 굳이 높은 보험료로 재발암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보험료로 일반암 진단비를 높이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암보험이 단순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최신 의학기술 발전으로 고가의 암치료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표적항암 치료, 면역항암 치료, 세기조절 방사선, 중입자 치료, 로봇 수술 등이 있습니다. 암 진단비는 최초 1회안이고 고액암 암치료 비용과 재발, 전이암까지 충분하게 커버하긴 어렵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준비하시는 암치료 보험은 비례형과 정액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암치료 비용을 구간별로 보상하는 암치료 보험 비례형은 현재 판매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액형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암치료비 보험은 암 진단 후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 시 정액의 보험금을 최초 1회안이 아닌 10년 혹은 평생 보장하여 재발이나 전이암 치료 또는 고가의 암치료 비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3대 진단비 두 번째 뇌혈관 질환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뇌출혈, 뇌경색 등 무서운 질환으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4위인 뇌혈관 질환, 하지만 사망보다 더 무서운 건 평생 장애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 비용, 입원 비용 등은 실비로 해결되니 진단비는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치료 비용보다 직장을 잃어 겪게 되는 소득 상실, 재활 치료 시 간병인 비용 등은 실손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뇌혈관 진단비는 꼭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고객분들이 뇌혈관 질환에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수술을 한다 해도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은 치료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3대 진단비 중 세 번째 심장질환 진단비는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심장질환은 한국인 사망 원인 2위로 무서운 질환입니다. 심장질환은 보장 범위가 각 회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만 보장하는 특약이 있고 급성심근경색 협심증을 보상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심장혈관을 보장하는 특약이고 그 외에 부정맥, 심부전, 심근염, 신장 판막 질환까지 보상받기를 원하신다면 심혈관 진단비로 넓은 범위의 특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심장질환은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돈이 없더라도 꼭 필요한 보험은 수술비 보험입니다. 수술비 보험은 더 이상 실제로 내가 납입한 병원 치료비와 위로금조로 추가적으로 보상받는 보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단순히 치료했을 때보다는 수술을 했을 때 당연히 의료비가 많이 나오겠죠. 국민건강보험 2023년 주요 수술 통계연보 수술별 진료 비용을 확인해 봤거든요. 2023년 34개 주요 수술 진료 비용은 8조 4,4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 5년 연평균 5.9%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수술 비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입원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1, 2세대 실손에서 의료 비용은 커버가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입원해서 수술을 해도 입원의 적정성이 문제가 돼서 통원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은 10%에서 30%까지 본인 부담금이 생겼습니다. 이때 수술비 보험에 해당된다면 부족한 병원비를 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최초 1회안의 진단비로 100세 시대를 커버할 수 있을까요? 진단비는 최초 1회안이지만 수술비는 수술을 받을 때마다 회당으로 지급됩니다. 수술비 보험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 상해 수술비, 종수술비, 엔대질병 수술비인데요. 질병 상해 수술비는 보장 범위가 가장 포괄적이지만 보장 한도가 낮고 보험료도 높은 편입니다. 종수술비는 신체 기관별 수술 종류와 수술 방법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분류하여 종별로 정해진 수술비를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입니다. 특정 엔대 수술비는 약관상 정해놓은 특정 질병 수술을 했을 때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특정 엔대 질병 수술비는 뇌혈관, 심장질환 등 혈관 질환을 높은 한도로 집중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은 꼭 필요한 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실손보험, 3대 진단비, 수술비 특약 등 필수적인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세 가지 보험을 손해보지 않고 잘 가입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갱신형 보험 말고 비갱신 보험으로 가입하라는 점입니다. 갱신형은 처음에는 싸 보이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고 만기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됩니다. 의료비 증가, 고령화, 손해율 악화 등에 따라 보험사가 정하는 만큼 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있습니다. 비갱신형 보험은 가입 시에는 갱신형보다 보험료가 높을 수는 있지만 보험료가 고정되고 납입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후에 꼭 필요할 때 보험이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 꼭 필요한 보험 세 가지 가입하는 꿀팁은요. 납입 면제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점입니다. 암, 뇌, 심장과 같은 중대 질병에 걸리게 됐을 때 차후 모든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하고 10년 뒤에 암에 걸렸다면 그때부터 앞으로 내야 될 모든 보험료가 면제되고 암 진단비는 진단비대로 받으시고 그 외에 남아있는 특약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안 내면서 다른 보장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납입 면제 기능은 꼭 추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꿀팁은 무해지 환급형 상품으로 가성비 좋게 가입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납입 기간 중에 해지해도 일부 해지 환급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무해지 환급형 상품으로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두 상품 모두 보험의 만기 시점에는 환급금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지 환급금보다는 보장과 이 보험료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출시되는 무해지 환급형 상품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꿀팁은 10년 이내 입원, 수술, 중대질병 등이 없다면 건강고지 할인형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병자 보험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 보험료를 높게 할증해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치료 이력이 없고 건강한 분들은 보험료를 할인해서 가입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이렇듯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따져야 손해가 없겠습니다. 자, 오늘은 꼭 필요한 보험 3가지와 보험을 합리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꿀팁도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장받는 운전자 보험, 주택화재 보험도 필수 보험이니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들 보험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실 저 같은 보험 전문가들은 오히려 보험을 복잡하고 과하게 가입하지 않습니다. 보험을 초과 이득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이 많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꼭 필요한 보험 3가지는 병원비를 막아주는 실손보험, 큰 병이 닥쳤을 때 삶을 지켜주는 3대 진단비,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와 수술비 등 큰 비용이 드는 공백을 메꿔주는 수술비, 이 3가지 보험입니다. 이 3가지를 잘 갖추면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필요한 걸 갖추는 것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부디 똑소리보험 구독자분들은 유지 가능한 보험료 한도 내에서 꼭 필요한 보장을 준비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